네, 안녕하십니까. 왔다 종목 홈쇼핑에 주식하는 왕계입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주 한 주 쉬었어요. 휴일이어가지고 한 주 방송을 쉬었거든요. 아마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지난주 종목이랑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고심 끝에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만큼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증시 좀 설명할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이것저것 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우리 요거 입장 혜택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입장 혜택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미국 증시도 같이 봐드리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마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은 미 증시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이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국내 시장에서 이슈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뭐 요즘 시장에서 뭐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 또 그리고 뭐 상법 개정 관련된 거 뭐 이슈들이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좀 잠시 후에 제가 좀 설명드리고 요런 것들 찝어가지고 그 관련주들이 뭐가 있고 우리가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이런 대응 전략 같은 것도 세워드린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공략하는 종목이 관심 종목 2개랑 히든 종목 2개 종목 이렇게 해서 총 4개 종목을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공략주는 방송에서 제가 떠들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장중에 요 교육 영상을 남겨드릴 겁니다. 그 교육 영상 보시고 투자에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제가 신이 아닌지라 뭐 엄청나게 크게 도움은 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투자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 정도는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기본 베이스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효과, 제가 올려드리는 그 영상들이 얼마나 많이 도움이 되시는지는 뭐 각자의 영향에 따라 좀 틀릴 수는 있겠죠. 자, 어쨌든 입장하시면 이런 거 분석 내용들 올려드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 차트 교육을 어떻게 해요?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이게 무료라고 한다고 해서 그까이 거 뭐 대충 알려주겠지? 요거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패턴을 분석하고 진입하기에 너무 적합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실적이 밀어 올리고 있는 막 그런 시장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저점 바닥 구간에서 밀어 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공략해도 우리는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차트 교육 무료로 진행해 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요 입장 혜택 관련돼서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내 증시 시장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요목조목 찝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코스피랑 코스닥에서 상한가 나온 종목이 코스피에서 5개 종목 그리고 코스닥에서 9개 종목이 나왔고요. 좀 많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거는 코스피가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고요. 중요한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해주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하는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그냥 매수하지는 않겠죠. 뭔가 재미난 이슈나 재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대로 상승을 했어요. 저는 이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코스피가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무엇이 있을까 했는데 지금 시장은 뭐가 있냐면요. 실적이 있습니다. 실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에 예민한 종목들, 그러니까 전분기에 어떤 실적이 이 실적이 계속 이어지면서 실적이 상승하는 종목인가 또는 실적이 좋았는데 갑자기 고꾸라지는 종목인가 요거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우측으로 넘어오면은 원달러 환율 1419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2주 전이죠. 2주 전에 방송했을 때는 제가 1,300원대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방송에서 뭐라고 했죠? 더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환율은 어차피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체크해야 되는 거는 금 가격이 이제 계속 상승하고 있다가 이제 하락 국면으로 좀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아무래도 체크하실 게 뭐냐면, 오늘 미국과 중국이 뭘 했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중국이랑 무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해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관세가 뭐 140%가 넘는 관세를 먹였는데, 여기에서 140%에서 몇이죠? 몇으로 갔죠? 30%대까지 낮췄습니다. 30%까지 낮췄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뭐 120%대에서 이제 10%대로, 120%대에서 10%대로 낮춰지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미국이랑 중국이 합의점을 못 찾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고 미국이랑 트럼프랑 지금 시진핑이 야, 그래, 우리 이 정도는 합의하자 라고 해서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가 넘는 막 관세로 뭐 계속 관세 보복으로 이어지고 있던 거를 한 번에 확 내릴 거라고. 근데 제가 이거 3월 달쯤에였던 것 같아요. 제가 관세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관세 어차피 합의될 거다. 근데 어떻게 합의될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 100몇 프로까지 가는 거는 진짜 양국 진짜 무너지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양국 진짜 둘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의 객기로 인해서 중국이 또 여기에서 잘 방어하면서 결국엔 관세는 잘 합의가 됐다. 자, 그래서 오늘 증시가 좀 환하게 웃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 지수가 어떻게 갈 건지, 이 지수로 인해서 우리가 종목 대응 어떻게 할 건지,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죠? 내일 교육 영상에서 이렇게 남겨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음 화면 보도록 할게요. 현 시장에서 오늘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되는 거. 자, 보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딱 나오죠. 뭐 말 안 해도 알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어요. 왜 나왔냐? 15일에 터키에서 푸틴을 기다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푸틴이 먼저 협상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 요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관련된 거는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내용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증권주가 최근에 신고가 랠리를 보이면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 무겁고 깝깝하던 그 증권주들이 왜?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뭔가 좀 붐이 일어나고 투자자들이 좀 투자 심리가 막 집중되고 있는 종목, 섹터, 업종이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돼요. 남들 막 밥숟가락 막 뜨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밥숟가락 집어 넣어야 돼요. 근데 아이고 뭐 치사하게 그것까지 해서 내가 먹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남들 밥숟가락 들고 막 밥 다 먹고 나서 남은 잔반 처리하러 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 밥 열심히 먹고 있을 때 옆에 숟가락 빨리 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증권주가 올라가는지 바로 상법 개정안입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상법 개정안을 찬성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간에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얘기고요. 이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냐?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내용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 또 결국에는 또 뭐 B2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죠. 뭐 빚내서 또 투자하는데 그런 B2 하는 사람들 또 많아질 거고요. 또 그러면서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상법 개정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전에 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가 있는 분이 코스피 5천 시대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때 주가 좀 살짝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권주들이 좋아지겠죠.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든다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엔 뭘 사도 올라가요. 우리 2022년도, 21년도에서 22년도쯤 한번 보세요.
아니다, 조금 더 갈게요. 2020년도부터 23년도 한 이렇게 볼게요. 20년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21년도 때 이렇게 올라가다가 23년도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런 패턴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코로나 때 쭉 빠졌었던 거, 결국에는 막 부양한다 어쩐다 뭐 부양책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막 돈 풀고 막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때요?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가죠. 그런 시장이 또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 나랑 안 맞아 하면서 이렇게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시장법이 좀 투명성이 높아져야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이제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많이 늘어날 거고 기관도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코스피는 5천까지 갈 수 있다. 저는 이거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싱크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수익률 잠깐 제가 자랑을 좀 할 건데 그때 좀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일단 이 이슈를 좀 봅시다. 싱크홀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도 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겁을 낼 정도로 솔직히 무섭습니다. 지나가다가 정말로 땅 꺼지는 것도 실제로 봤거든요. 땅이 우르르 하면서 막 이렇게 땅이 막 갈라지다가 갑자기 우르르 하면서 뚝 꺼져요. 이런 경우도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솔직히 뭐 도시에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시골에 오래 살았거든요. 시골에도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건설사가 책임이 있을 것이다. 부실공사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온 거는 60에서 70% 이상은 부실공사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책적으로 지하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싱크홀 관련돼서 뭐 배관주 오르겠죠. 당연히 배관을 다 뜯어 고쳐야 되니까 그 배관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고요. 배관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이 지하 관련된 그 공사를 수주받는 그런 건설사들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반대는 좀 문제가 되는 건 이 공사가 싱크홀이 발생한 곳을 공사한 곳이 만약에 이러한 거 책임을 지게 된다? 그 회사는 또 무너지겠죠? 예. 그런 거 잘 옥석가려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배관주랑은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싱크홀 관련주를 본다고 하면 차라리 배관 쪽을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전수조사 들어가서 어디서 공사했냐 여기냐 저기냐 이렇게 따져가지고 여기서 공사했는데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그 관련주는 또 무너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거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 관련주가 어떤 게 악재고 어떤 게 호재가 될 것 같다. 요런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 좀 보면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좀 설명을 드립니다. 말이 빠르다고 해서 그까이 거 대충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최대한 설명드릴 건 설명드리고 부족한 거는 교육 영상에서 제가 내일 영상을 제공을 해드리긴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수익률을 좀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을 좀 보시면요. 첫 번째 화면에는 하나솔루션이 나와 있고요. 가장 밑에 있는 거는 ICTK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일단 하나솔루션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태양열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태양열 관련돼서 이제 미국 관세 무풍지대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하나솔루션이다. 지금 가는 것도 아주 가볍다. 더 가야 된다. 지금 이거 간다고 했을 때는 지난해 봤던 적자 같은 것도 빠르게 복구하고 튀어 오르려면 이만큼 해야 돼요. 그만큼 투자도 많이 한 회사라서 미국에다가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일단은 차트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제가 공략하는 종목들은 뭐 물론 여기에 태양열도 있고 뭐 히토류 있고 싱크홀 관련돼서도 있고 정책 관련된 철도 지하와 관련돼서 테마로도 공략했고, 지금 이제 뭐 건설주들 이제 실적 이제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오죠. HD 현대산업개발도 말씀드렸고, 디어유랑 뭐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우리 한알영해제 관련으로 좀 말씀드렸고, 앞타바이오 이제 제약주, 그리고 이거 보안주, 이거 다 지금 테마가 다 찢어져요. 한쪽으로만 쭉쭉쭉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들을 같이 공략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정말 위에서부터 바닥이 쭉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박스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닥 짚고 올라오는데 잠깐만 이거 좀 이상하다. 요거 한두 달 정도만 더 지켜보자 라고 했던 게 요 구간이에요. 요 구간.
한두 달 정도만 더 지켜보자. 그래서 만약에 밀어 올리는 뭔가 골든크로스가 우리가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대형 호재가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렇게 상승하기 전에 이전부터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방송에서 공략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40% 넘게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솔루션은 더 갈 거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다음에 신성이엔지도 태양열 관련주로 좀 후속주로 좀 빠르게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신성이엔지 공략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신성이엔지 차트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한 번 더 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재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말씀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노바텍 히토리 관련주인데 뭐 미중 협상 잘 됐죠. 자, 요거는 이제 패스. 자,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요거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부터 밀어올리는 힘이 굉장히 셀 것이다. 왜? 지금 뭐 어쨌든 간에 그 제주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주가 밀어올리면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 밀어올리는 그런 충분한 종목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앞으로도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특히나 건설주들 좀 봐야 돼요. 리츠 관련된 회사들 특히나 이제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디어유 엔터 쪽이죠. 엔터 쪽이고, 제가 뭐 기존에 뭐 큐브 엔터나 이런 종목들도 여러 개 많이 공략을 했지만 큐브 엔터도 수익이 많이 났어요. 자, 그런데 디어유 제가 조금 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싶은 종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디어유. 엔터주 뭐 YG 엔터, SM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하이브도 좋고 다 좋지. 근데 다 좋은데 디어유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면 디어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ICTK를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이제 보안주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자, 이런 시장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보안주 지금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뭐 보안주 뭐 다 말씀드리지만 ICTK가 양자 쪽에 대해서는 대장이 될 것이다. 왜 그러느냐? 양자 보안칩 대량 생산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거 매주 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근데 보안 쪽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뭐 센즈랩 있죠. 센즈랩 있고, 또 뭐가 있죠? 뭐 모니터랩. 아이고 시가 왜래? 모니터랩이 있고, 그다음 뭐 한싹 있죠. 한싹 기업 분석 관련해서도 제가 우리 QR코드 이렇게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 다 이러고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보안 관련돼서 왜 좋은지,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왔고 보안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거고 정책적으로 어떤 수혜를 받을 거고, 보안주 좋다 맨날 얘기해요. AI 산업이 강해지면 보안주 당연히 좋아진다. 근데 보안주가 언제 가냐 도대체. 얘네들 도대체 언제 가냐. 그러니까 세력들이 매집하고 거래량 쭉쭉쭉쭉쭉 계속 들어와 있는 종목 의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안 가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안 간다? 그럼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천천히 매집하는 전략도 제가 말씀 좀 드렸으니까, 우리 여기 제가 입장하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입장하시는 분들 혜택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숨차다. 자,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뭐 여기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이런 시장에는 요거 사야 되고 저런 시장에 저거 사야 되고 얘 때는 뭐 사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자, 요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를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공략주 오늘 공략한 종목 요거 이따가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고 쉬었다가, 저도 목이 아파요. 잠깐 쉬었다가 2부 종목에서 공략하는 종목 분석 내용 내일 어떻게 해요? 교육 영상에 남겨드린다. 내일 장중에 제가 마이크 잡고 마이크 테스트 네 기원기입니다. 자,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이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종목 차트 교육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알고 투자하시는 분과 차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식 글자 종목명이 이뻐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과 아이 천지 차이예요. 근데 진짜 이걸 장담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차트가 어쨌든 뭐 이런 얘기 많죠. 바닥에서 사네, 무슨 뭐 상투에서 사네, 이런 얘기가 다 차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것은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다. 충분히 바닥을 지지받으면서 충분히 이제 반등할 종목들이다라는 것을 좀 어필을 할 거고,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 패턴들 보면은 대부분 주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졌다가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애들을 좀 많이 공략을 할 겁니다. 그게 왜 좋은지 내일 요 교육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교육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 우측 상단에
QR코드 이따만하게 제 얼굴보다 큰 QR코드 있죠? 자, 여기 기본 카메라 어플 그냥 이렇게 갖다 대시면 돼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이렇게 쭉 갖다 대시면 영어랑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소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거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일단 입장해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방송 끝나고 안내를 제가 직접 쓸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해서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니까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왔다 종목 홈쇼핑 이름처럼 진짜 좀 정말 최고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제가 공략을 좀 해드릴 거고요. 솔직히 저는 지금 시장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왜 재밌냐면 뭐 수익을 좀 못 보시고 손실을 좀 보고 계시는 분들 좀 곡소리가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시장 볼 때 투자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공략 테마는 우크라 재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제가 왜 요즘 시장에서 제가 지금 주식 투자하기가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기술적으로 진입하기가 너무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적을 찾아내는 것도 제가 뭐 최근에 뭐 여러 APR이나 뭐 여러 가지 화장품주 관련돼서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우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방송 끝나고 안내를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들을 찾아야죠. 실적 시즌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찾는다. 결국에는 실적을 믿고 밀어가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찾아내는 거고 차트 같은 경우도 쭉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패턴, 뭐 이동평균선을 볼 수도 있고 캔들을 분석할 수도 있고 거래량이나 뭐 또는 세력들의 매집 구간의 흔적들을 찾아내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자,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찾아내실 수 있도록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네, 무료로.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거.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시장이 가장 좀 관심 있어 하는 투자 섹터를 찾는 게 우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방송들 보시면 우크라이나 관련이다 뭐 또는 뭐 어떤 섹터다 AI다 뭐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와닿는다. 이거 진짜 돈 되겠는데? 라고 생각되시면 투자해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손실 볼 수 있는 확률을 낮추려고 최대한 기술적으로 내가 조금 더 확률을 늘려나갈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제가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닌지라 저도 실패할 때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확률을 낮춰가는 게 정말 재테크에서는 주식으로 재테크하는 거는 최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15일 날 푸틴과 젤렌스키가 회담을 갖는데 성사될 것이냐. 일단 아까 말씀드렸죠. 푸틴이 젤렌스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우크라이나야 우리 러시아가 협상을 좀 제안한다. 우리가 먼저 협상하자라고 얘기했다 이거죠. 자, 근데 젤렌스키가 뭐라고 해요? 오케이, 알았어. 튀르키예 가서 먼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자, 일단 이 두 사람이 결국에는 만나잖아요. 만나면 뭔 욕이 왔다 갔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그 기대감은 시장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 근데 언제죠? 15일이죠. 제가 오늘 방송하는 날이 12일이에요. 이거 재방송 나가시는 분들은 이거 회담 끝난 다음에 보셨을 수도 있어요.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12일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3일 남았어요. 3일 안에 그 증시에 주식시장에 반드시 기대감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회담에 성사가 됐다, 회담 성사됐다, 우크라이나 재건 엄청 올라갈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있냐 없냐 체크를 하시고, 근데 이게 만약에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안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트럼프 우크라이나 종전 중재를 지속한다. 양측과 계속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빨리 뭘 해야 돼. 뭔가 협상하고 종전하고 파키스탄이랑 뭐 얘네들도 파키스탄이랑 뭐 이제 인도랑도 빨리 합의하고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미증시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도 증시를 부양해야 되고 미국 경제를 밀어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빨리 종전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얘기를 할 거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위대한 날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맞죠? 그래도 종전을 하고 뭔가 그리고 휴전을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역사에 기록될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어쨌든 지금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라고 하니까 진짜 격공 빨리 좀 종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주식을 떠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미국은 재건과 무역에 집중하길 원한다 밝힌 뒤 주중 각국과의 무역 협상 성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가능성은 조금 열어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일단은 지금 러시아 쪽에서도 입장을 좀 듣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입장을 좀 듣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젤렌스키를 약간 좀 하대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무릎 맞대고 둘이서 대화했죠.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다음에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 30일 휴전 안에 최종 조율 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젤렌스키는 튀르키예에서 푸틴을 직접 기다릴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나왔죠. 자,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간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리 시장에서 당연히 좋아지기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만약에 협상이 어느 정도 종전 쪽으로 가까워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린 뭘 사야 되냐? 갑자기 막 주가 급등하고 있으면 뻥 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그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무너지는 것까지 방어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요. 자, 일단은 관심 종목 먼저 말씀드릴게요. 관심입니다. 관심 가져야 되는 종목. 퍼스텍입니다. 자, 퍼스텍은 제가 방송에서 몇 번 공략했죠.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스텍이 상승하는 자리에서 왜 먹었어요?
조정 자리에서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이렇게 조정 나오는 거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밀어 올려야 된다 해서 어쨌든 간에 이 구간까지는 밀어 올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잡아서 수익 충분히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또 조정 나와요. 조정 나오면서 이평선 돌파하면서 반등 시도 나왔죠. 퍼스텍 그때 어땠어요? 지뢰 제거 관련돼서도 이슈가 또 나왔고 로봇 관련된 이슈도 나오면서 퍼스텍 또 갑니다. 또 방산주들 또 움직일 때 또 같이 또 움직여요. 퍼스텍은. 그러니까 지뢰 제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지뢰 제거, 지뢰 제거. 지뢰 제거가 왜 중요하냐? 뭔 놈의 지뢰 제거, 우리 저기 남북 그 DMZ에도 지뢰 겁나 많은데 그거 제거하는 건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우리 DMZ에 있는 지뢰 수십 배에 달합니다. 수백 배 될 수도 있고요. 이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어쨌든 간 우크라이나 재건하고 우크라이나는 또 농경지대잖아요. 엄청난 광활한 지역을 또 농경지로 트랙터 끌고 다다다다 하고 다녀요. 근데 그 트랙터 가고 이제 뻥 터져봐요. 이거 환장할 노릇이죠. 그러니까 지뢰 제거가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랑 지금 협력해가지고 지금 지뢰 제거 로봇 만들고 있죠. 그 퍼스텍이에요. 그래서 요 관련주 우리 좀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볼게요. 자,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이평 구간에서부터 자꾸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 계속 반복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밀어 올리려고 하는 힘은 반드시 있다. 자, 여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이 한 번 더 슈팅해서 주목으로 쳐준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영상을 제가 남겨드릴 때 어쨌든 내일에도 주가가 이렇게 좀 빠질 수가 있어요. 조정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언제 우리가 진입하는 게 좋은지, 손절은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은지, 비중은 어떻게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인지, 이런 전략들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퍼스트에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 히든 종목입니다. 히든 종목. 관심 종목은 이렇고 히든 종목은 이렇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죠. 어쨌든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이 합의가 안 된다, 협상이 잘 결렬됐다, 푸틴이 간다고 했는데 또 튀르키예 또 안 갔다, 그럼 또 기대감 또 떨어지면서 쭉 빠지겠죠? 자, 그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종목, 그랬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종목,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현대 에버다임이나 뭐 제가 항상 좋아하는 뭐 SG나 뭐 현대 에버다임, HD 현대건설기술, 뭐 현대건설기계, 뭐 이런 종목들 있죠. 우크라이나 대동기어 이런 애들,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이 좋든 안 좋든 이 이슈에 따라서 떨어지고 오르고 급등락 패턴이 너무 세요. 그런 좀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실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기업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만약에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밀렸다, 실적이 다시 밀어 올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재건의 상한가도 한번 나왔죠.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차트는 천점 우상향 하다가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여기 상승한 거에 대한 차익 매물 어느 정도 쏟아졌어요. 근데 지지 받았죠? 121선 지지 받아요. 지지 받고 이제 올라가야 되겠죠? 지금 올라가기 위한 패턴 딱 만들어졌죠? 제가 원하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하다가 조정이 나온 종목들은 반등할 수 있는, 계단식으로 반등하거나 또는 이 구간에서 무너지더라도 탄력 있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기도 좋고, 만약에 물렸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들어가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물렸다, 기다리면 됩니다. 얘는 실적이 어차피 좋을 거거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영영 안 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합의는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종목으로 히든 종목으로 요 종목을 공략했는데 물음표죠. 안 알려줌. 요거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은 제가 끝나자마자 바로 글을 막 남길 겁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 입장하신 분들 종목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종목에 대한 차트 교육 제가 내일 다시 한 번 더 해드릴 겁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좀 이것저것 차트도 줄였다가 넓혔다가 막 하면서 수급도 체크하고 뭐 여기에 대한 뭐 실적도 보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도 체크하고 해야 되겠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다 말씀 못 드렸죠. 그냥 대충 제 눈에 보이는 것만 딱 설명드린 거예요.
간보기로. 자, 그래서 내일 교육 영상에서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전략 브리핑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시장에서 내가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주가가 막 떨어져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고 투자해야 내가 당황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뭐 1,0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0만 원을 대뜸 그냥 샀어요. 자, 아까 우리 퍼스텍 얘기했죠. 갑자기 1,000만 원을 퍼스텍 좋다고 그럼 퍼스텍 샀어요. 근데 얘가 주가가 막 떨어져. 막 무너져. 그럼 어떻게 해요? 지레 겁부터 나고 주변에서 퍼스텍 좋냐 안 좋냐 막 물어보러 다니고, 그쵸? 발 동동 구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어쨌든 차트를 알고 내가 이 종목이 좋다라는 걸 확신을 갖고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알잖아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믿고 기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기다리고 거기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 자신감을 좀 넣을 수 있는 교육을 해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략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여러 개가 좀 있겠지만 일단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실적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분석한 거 찾아야 되고, 제가 그래서 그런 거 리서치들도 싹 다 뒤져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거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종목 좀 말씀드릴게요. 자, FDA 나옵니다. FDA가 나오는데 이게 화이트 마우스 좀 하얀색 생지가 나오죠. 이게 뭐죠? 실험용쥐죠. 실험용쥐인데, 자,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FDA에서 동물 실험을 이제 하지 마라, 안 하겠다, 안 하는 기업을 채택하겠다, 뭐 약간 이런 식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동물 실험 이제 못해요. 근데 우리가 임상 단계로 넘어가면 동물 실험을 무조건 한단 말이죠. 그럼 동물 실험 못하게 하면 그럼 제약주들 이거 뭐야, 바이오 업계들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이오 업계는 잘 버티고 있어요. 특히나 동물 실험에 대해서 조금 진전이 있거나 동물 실험의 발전이 좀 높았던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안 좋았겠죠. 주가가 좀 무너지겠죠. 근데 그게 일시적이라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뭘로 대체를 하냐. 동물 실험을 안 하면 이제 뭘로 해요? AI로 하는 거예요. 자,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들을 AI로 해가지고 이 동물 실험으로 어떻게 바이러스가 뭐 침투를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거는 뭐 항체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걸 AI가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의료 AI를 갖고 왔어요. 뭐 의료 AI라고 하면은 뭐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루닛, 뷰노 막 이런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좋다라고 하니까 뭐 주가는 떨어지는데 자꾸 좋대. 근데 저는 좀 틀립니다. 확실히 내가 진입할 자리는 아니에요, 지금 자리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슈가 있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PEGS라고 해요. 자, 저는 일단 이런 매매를 좋아합니다. 일정 매매라고 하죠. 일정 매매, 스케줄 매매라고 하는데, 자, 제가 좋아하는 이 일정 매매를 어떻게 매매하냐면요. 자, 이거 언제죠? 이거 보스턴에서 나오는 이거 임상 그 제약 학회예요. 학회. 바이오 학회인데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 5월 12일부터 16일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오늘 날짜가 12일이라고 했죠? 자, 이거 주말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거 일정 이미 다 끝나고 재료 소멸 다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일단은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실험했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업들을 좀 잘 체크해야 돼요. 자, 일단 체크해서 보시면 이 보스턴에서 하는 이 바이오 학회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 히든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부터 이제 그 일정이 이제 소화가 될 거니까 연구 결과 발표를 했을 때 어떻게 주가가 오르는지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글이 이렇게 가려져서, 자, 일단 끝에만 보세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정부 정책 기대감에 뜨는 원격 진료 의료 AI, 정부 정책에도 포함이 됩니다. 자, 일단 재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 번째 FDA 동물 실험 반대한다. 그 다음에 요거 PGS 보스턴 행사.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재료 세 가지예요.
이 재료 세 가지인데 차트 보시면 조금 더 현혹될 수도 있어요. 좀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자, 그래서 요즘 시장 재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좀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제가 뭐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할지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정부 정책 기대감에 뜨는 원격 진료, 의료 AI.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비대면 진료죠.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의사 정원을 뭐 확대한다, 뭐 의사 정원을 뭐 축소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의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해요. 뭐 솔직히 좀 소아과나 뭐 좀 이렇게 의사분들 많이 없으신 쪽으로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는 것은 빠르게 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저 같은 경우도 갑자기 지금 허리가 디스크가 있는데 허리 디스크를 잠깐 좀 진료를 받고 싶은데 어떤 증상인데 오른쪽 어디가 아프다, 이거를 맨날 병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번호표 뽑고 언제야 이렇게 기다리면서 그러다가 진료 못하고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원격 진료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료 AI는 뭐 신약 개발도 들어가요. 여기에서 보면 신약 개발 관련돼서 AI 쪽이 저는 좀 각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도, 히든 종목도 신약 개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료 AI라고 하면 너무 많아요. 의료 AI 관련돼서 뭐 예를 들면 병을 진단하거나 뭐 이런 그런 AI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먹는 약을 어떤 식으로 효능을 좀 극대화시켜서 만드는, 신약을 또 만드는 그런 AI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 개발 AI랑 의료 AI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염병, 우리 최근에 뭐 코로나 막 터지고 했었죠. 코로나보다 더한 감염병이 더 나올 거라는 거죠. 느닷없이 갑자기 메르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인플루엔자 막 그 난리를 쳤는데 더 나올 거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감염병 같은 경우는 미리 의료 AI로 빨리 워게임 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감염병 치료를 빨리 극복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 AI가 이제 다 할 거라는 거죠. 요거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의료 AI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일단 공략하는 종목은 관심 종목으로 3빌리언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차트 보면 이게 매력이 있어 보이는지 아니면 이게 매력 없어 보이는지 뭐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좋다라는 거야, 차트가 뭐야, 어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 제가 말씀드리죠. 차트 교육을 받고 안 받고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3빌리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에 계속적으로 상승 패턴이 계속 나왔죠. 자, 그러면서 지금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기대감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지금 우리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막 기업들이 있어요. 그냥 뭐 기업인데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는데도 반등폭이 빠르게 올라오고,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선 하나 그을게요. 여기 요 선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저항선으로 잡아요. 자, 저항선, 이 7,500원 저항 자리가 한 번 더 깨지는 자리. 자, 요렇게 해서 요 자리 한번 올라오면 여기서부터 슈팅 자, 크게 올라갑니다. 자, 이게 차트 패턴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세력들이든 누구든 투자자든 뭐 슈퍼개미가 됐든 어쨌든 간에 차트를 보고 이 자리 내가 진입하기에 좋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 특히나 이런 패턴 종목들 돌파한다라고 하죠.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 돌파했을 때 그 나오는 수익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구간에서 투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래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차트 보면 이거 돌파할 수 있겠어? 이거 보이잖아요. 재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돌파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요 저항선을 넘겼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요거 체크해 보세요. 3빌리언이고요. 요 종목 관련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리뷰를 좀 남겨드릴 거고, 아마 다음 주쯤 됐을 땐 제가 요거 수익 리뷰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자신 있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3빌리언 다음으로 제가 또 공략하고 싶은 종목은 의료 AI에서 히든, 제가 공략하는 히든. 왜 이 종목이 히든이냐? 일단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죠? 요 노란색 선. 요 노란색 선이 뭐냐면요. 241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 자, 이제 차트 모르시는 분들 또 자꾸 어려운 얘기한다. 뭔 소리야? 저게 뭔 말이야? 아유, 또 여기서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정말 간단한 거거든요. 정말 간단한 거 그냥 차트에 조금만 보시면 투자 눈이 탁 떠져요. 자, 이거 말씀드리면 이평선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 241선이 이렇게 쭉 아래로 깔리고 있는데 캔들 보세요. 캔들 같은 경우는 아래에 깔려 있죠. 240은 한참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면서 이 5일선과 21선 요 파란색이란 자주색 선 있죠. 얘네가 막 이렇게 춤을 춰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한번 팍 튀죠. 이때 거래량 들어오는 거죠. 팍 튀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 꾸물꾸물 움직이다가 지금 현재 다시 한번 상승. 튀어오를 자리에 지금 올라간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골든크로스, 단기적인 골든크로스 형성되는 자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딱 선이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겁니다. 이제 1차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요 1차 저항 자리까지는 반드시 올라온다. 이 차트가 참 신기해요. 그렇게 해서 올라온다.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을 소화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내려가겠지만 소화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재료 이슈 부각되면서 뭐라고 했죠? 이슈 될 만한 거 뭐라고 했죠? 이런 거 재료 이슈 충분히 될 만하죠. 자, 그런 이슈들이 동반되면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상승하게 된다. 그러면은 올해 신고가 밀어 올리면서 계속 상승하게 돼요. 상승하는 패턴, 특히나 이 제약 쪽에 있는 바이오 업계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움직이는 상승 폭은 더 큽니다. 기대 심리도 엄청나게 높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게 요 종목 놓치시는 거 정말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목이 터져라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관련된 종목들은 어디요? 저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종목도 일단 제가 내일 교육 영상에서 좀 남겨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이거를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왕기 차트라고 해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저랑 제 방송을 오랫동안 보시고, 제가 몇 년 동안 방송하면서 제 방송 오랫동안 챙겨보시고 저랑 오랫동안 매매를 같이 함께 공유하셨던 분들, 자, 그런 분들은 이 패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어쨌든 간에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서 크게 한번 상승했죠. 그 크게 상승한 것들 물량 싹 다 반납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차익 매물이라고 하죠. 어느 정도 이제 돈 벌었으니까, 아이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팔아야지 하고 또 팔고 내려오는 거예요. 자, 내려오고 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 재료나 이슈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이 계속 무너졌어요. 지수도 무너지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무너져요. 무너졌는데 어떻게 돼요? 바닥 딱 찍었죠. 바닥 찍고 나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추세 보시면 오르고 있죠. 자, 이런 패턴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 대세적인 상승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제가 이런 패턴 너무 좋아합니다. 솔직히 이런 종목들 많이 공유했다가 뭐 2, 3개월 후에 수익을 좀 크게 내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냐, 뭐 일단은 제가 뭐 예전에 양자 관련된 테마들도 미리 한 달 전에 공략을 했죠. 재료 이슈가 있을 거 미리 다 말씀드리면서 일정 매매로 이렇게 쭉 떨어지던 종목들 반등해서 올라올 때는 분명히 크게 올라와요. 어디까지? 이전에 상승했었던 자리까지 올라온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자리로서는 요 구간에 1차 저항 잡고요. 그 다음에 2차 저항, 마지막 추세 저항 자리.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간까지는 추세로 계속 먹을 수 있어요. 네, 요 구간. 그래서 요거 제가 내일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교육 영상에서 제가 오늘 공략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차트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서 요즘 시장이 우리 주식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실적이 좋고 미중 무역 미중 협상 잘 됐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종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시장이 뭔가 좀 뛰어오르기 좋은 시장이고, 그리고 이제 한 달 뒤에 뭐가 있죠? 대선 남았죠. 대선 이후에 우리 시장 어떻게 끌고 갈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지금 내가 투자했던 거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남아있는 재료들, 이슈들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공략하는 종목은 이렇게 4가지 종목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영상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밑에 자막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막 나와 있으면서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